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유행이 바뀌어도 늘 똑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는 사람. 저 역시 오래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변화를 싫어할까? 정돈이 안 된 걸까? 아니면 무심한 걸까?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충격에 가까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와 철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 이병철도 젊은 시절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쿄 유학 시절, 저는 근대적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부도 아니고 사업 구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옷을 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맞춤 양복, 반듯한 구두, 잘 다려진 셔츠, 모자와 지팡이까지.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겉모습이 나를 바꿔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겠지. 그러나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겉모습은 실력도, 신뢰도, 인생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절대적 진실을요. 그 깨달음은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구 삼성상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저는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뭐 입지 하는 짧은 고민이 뜻밖에도 하루의 중심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는 그 작은 고민조차 없애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고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질서와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판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귀한 판단력조차 사소한 선택들에 소모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상회를 막 세웠던 제 20대 후반 시절, 저의 하루는 말 그대로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 일어나 전날 거래한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는 거래처를 찾아가 신용과 가격을 직접 검증했고, 오후에는 은행과 관청을 오가며 자금과 허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밤이면 받은 편지를 한 통도 빠짐없이 손으로 직접 답장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저는 더 많은 일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을 고민할 여유조차 저에게는 사치였다는 것을. 아침에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짧은 생각조차 하루의 집중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색감과 같은 형태의 양복을 몇 벌 준비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입었습니다. 셔츠는 흰색과 연한 파란색 두 종류면 충분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롭고 변화 없는 차림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선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들이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같은 차림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민할 가치는 옷 색상이 아니라 오늘 회사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해 보이는 일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의 힘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선택이 쌓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가 좋을까? 색깔은 어떤 게 어울릴까? 이렇게 1분, 2분씩 흩어지는 집중력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며 종종 느꼈습니다. 위기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요한 순간에 냉철한 결정을 내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사소한 곳에 마음이 분산되어 정작 큰 결정을 내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간단한 복장, 단순한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머리는 맑아지고 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마치 흐린 창문을 닦아내듯 불필요한 고민을 없애면 중요한 것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단순한 복장을 습관화한 뒤 업무의 우선순위가 훨씬 명확하게 정리되었고 하루가 더 길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철학을 분명히 믿어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행동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은 아직 너무 약했습니다. 시장에는 일본산, 영국산, 중국산 직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산 원단은 품질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없었습니다. 농촌의 방직업은 사라져 가고 있었고 한국 직물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이 일어서야 한다. 누군가가 먼저 믿어야 했고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의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모직을 설립할 때 누구보다 먼저 국산 원단을 제 몸에 걸쳤습니다. 수입 원단이 훨씬 부드럽고 품질이 뛰어났음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해외 투자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병철 회장, 당신 정도의 위치라면 최고급 수입 원단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옷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보이는 진심에 흔들린다는 것을. 제가 국산 직물을 입고 등장할 때마다 직원들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우리가 만든 옷을 입으신다. 우리 기술을 믿으시는구나.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저와 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옷은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다.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는 회사 전체의 기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먼저 국산 원단을 입으면 직원들은 사소한 실무에서도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쌓여 조직 전체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제품이 바뀌고 제품이 바뀌면 결국 산업이 바뀝니다. 실제로 한국 직물 산업은 초기에는 국제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저와 많은 직원들이 국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믿고 품질 개선에 모든 힘을 쏟자 합성 섬유, 모직, 직물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결국 전자산업과 반도체로 확장되는 산업적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옷 한 벌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옷은 태도이고
태도는 기업의 기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 기조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중요한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도 저는 언제나 화려한 장식이 없는 단정한 양복을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몸에 걸친 옷조차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제가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책임, 그리고 제가 회사를 끌고 가려는 방향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날은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은 거대한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외환 부족, 2차례의 석유 파동, 정권 교체의 혼란, 산업 전환의 거대한 파도. 그 어떤 위기도 하루아침에 기업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은 실제로 삼성의 미래를 흔들 만큼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일수록 저는 단 한 가지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루틴. 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도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전날 정리해둔 메모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양복을 입고 그날의 공장과 사무실을 차례대로 점검했습니다. 눈앞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저는 일상의 흐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세상이 뒤집혀도 늘 똑같은 모습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자부심이 아니라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흔들림이 회사의 흔들림이 되고 회사의 흔들림이 직원들의 삶을 흔든다는 것을. 특히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이 가장 극심할 때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기업들은 공장을 멈추며 은행들은 자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악재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동요하거나 새로운 옷을 입고 다른 말투로 직원들을 대했다면 삼성은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색의 양복, 익숙한 길, 정해진 시간의 커피. 조용한 사무실에서 천천히 편지와 보고서를 읽는 습관. 그리고 공장에 직접 내려가 직원들과 같은 속도로 걷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혼란 속에서 제 마음을 붙잡아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야니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늘 같은 모습, 같은 걸음,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제게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리더가 단단하면 조직은 끝까지 버틴다. 물론 제 마음이 매일같이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압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 옷은 새로운 나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여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 정도면 넓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생활을 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책임, 제가 이끌던 기업의 규모를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한 가지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도 끝없이 늘어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의 모습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사람은 그 소유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관리의 마음이 쓰이고 차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의 시선에 민감해집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자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하면서도 제 개인 생활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서류 몇 장과 작은 수첩,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몇 벌의 양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새 옷 맞추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옷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물에 무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객의 가장 큰 위험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아질수록 마음에 자리 잡는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은 조용히 스며들어 사람의 눈을 흐립니다. 한번 흐려지면 기업의 방향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제 사무실을 다시 정리하곤 했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는 과감히 버리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상 위가 가벼워지면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관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변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판단이 명확해진다. 이 단순한 사실이 삼성이 산업을 옮겨가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섬유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전자에서 반도체로. 이 엄청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본 냉철한 판단, 그리고 가벼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날 한 임원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재벌 회장님들은 모두 큰 저택에 살고 최고급 차를 타십니다. 왜 회장님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려해지면 직원들은 나와 거리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결국 신뢰를 약하게 만든다. 사람은 겉모습에서 먼저 마음의 거리를 느낍니다. 리더의 옷차림이 과하게 화려하면 직원들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고 조직의 진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직원들이 저를 먼 존재가 아니라 같은 편으로 느끼길 바랐습니다. 리더의 절제가 직원들에게 사업을 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계나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계 소음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는 직원들.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그들과의 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1960년대 제일모직, 제일제당, 그리고 이후 삼성전자 공장을 세우던 시절, 저는 자주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의가 있어도 현장의 공기가 어떤지, 직원들의 표정이 어떤지, 그들의 손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같은 스타일의 단정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가끔은 그 위에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공장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적기의 뜨거운 열기, 기름 냄새, 땀으로 젖은 작업복의 무게. 그 속에 들어서야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공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해 직원들의 불만이 크게 쌓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임원들은 저에게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현장에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입던 단순한 양복을 걸치고 곧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여길
저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이 자리, 나도 서 있어야 한다. 그 순간 팽팽했던 공장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는 순간 열립니다. 사장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에 올 때 늘 같은 차림이어서 좋았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큰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리더가 화려한 옷을 입는 순간 직원들은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리더가 단순한 옷을 입으면 직원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장의 옷은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한 언어다. 어떤 관리자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에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둥처럼 보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 벽이 없어질 때 공장은 하나의 팀이 되고 조직은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제가 단순하게 입으면 직원들도 서로를 더 평등한 동료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옷도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지 않고 상하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 단순한 복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다. 저는 경영자의 옷차림이 직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없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한 사람,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흐름, 그날의 집중력, 그리고 그날의 인간관계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교훈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결정을 줄이면 중요한 순간이 살아난다. 아침 첫 선택, 단순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 생각보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반복되면 집중력은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 루틴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선택의 구조화입니다. 기본 스타일의 옷이유 3세트 계절에 맞는 단색 상의 2벌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나만의 유니폼.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정신적 소비가 줄고 머리는 훨씬 맑아집니다. 당신은 아침부터 이미 하루의 절반을 정리한 사람이 됩니다. 옷은 말보다 진심을 먼저 전한다. 신념을 보여주는 선택 사람은 말보다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리더, 부모, 사장,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일수록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 신념, 방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허세가 담기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절제가 담기면 신뢰를 만들며, 일관성이 담기면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의 옷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시하는 사람이다입니까?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입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간다입니까? 옷은 결국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조용한 가치입니다. 루틴은 폭풍 속의 기둥이다. 위기일수록 무너뜨리지 말 것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단순한 루틴 하나가 마음을 붙잡아주고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루틴이 있습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짧은 정리 메모, 정해진 출근 준비 순서, 하루의 첫 1분을 조용한 시간으로 두기.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정신적 방패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벼운 환경은 깊은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 집안을 둘러보면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며 남겨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 지금까지 단순함의 힘,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같은 옷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옷을 단순하게 입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건 성격 문제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안 통하지 않나요? 이와 같은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함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함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함, 아예 개성 상실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입으면 재미가 없다.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함은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개성의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무늬, 색상, 패턴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본질은 가려집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은 사람 자체의 태도, 목소리, 말투, 성품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병철 회장이 늘 같은 스타일을 고집했던 이유도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만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함은 개성의 삭제가 아닌 개성의 정제입니다. 단순함 절약이라는 오해.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입는 건 돈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절약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절약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결정 피로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리더십의 무게를 만들고 관계에서의 거리를 좁히며 판단력을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절약은 단순한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집중력과 신념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안 통한다는 주장. 오늘날은 브랜드, 스타일, 패션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함은 옛날 방식이다. 요즘은 개성이 경쟁력이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진 시대일수록 명확한 기준과 단순한 구조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는 왜 회색 티셔츠만 고집했을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사소한 선택을 줄여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철학은 5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며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원칙입니다. 단순함은 게으름이라는 착각, 단순한 옷차림을 유지한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알고 자신의 리듬을 알고 자신의 하루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타일을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기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옷을 사면 새로운 내가 될 것 같다. 멋지게 꾸미면 내 이미지가 달라질 거야. 물론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외모는 순간의 변화일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반복된 행동, 쌓아온 태도, 그리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은 새로운 느낌을 줄 뿐,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평생을 관통한 아주 단순한 습관, 그러나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습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옷, 단정한 색, 단순한 양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5가지 철학.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위기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겉보기엔 옷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한 시대의 중심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에게 옷은 무엇입니까? 그저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무언가입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해 고르는 외형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담아내는 하나의 언어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겉모습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당신의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밀어주는가입니다. 화려한 옷은 때로는 시선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대부분 단정함, 그리고 일관성 속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옷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입지 않으면서 버리지 못한 옷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산 옷들, 언젠가를 기다리며 쌓인 물건들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들, 이것들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마음을, 선택을 조용히 갉아먹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옷장은 결국 마음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많으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면 판단도 단순해지고 하루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가벼워야 멀리 간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간다. 물건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삶의 중심은 무거워야 하지만 삶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자기다움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 선택한 옷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해 선택한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기준, 인내, 중심을 지켜줍니다.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새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옷이 당신의 철학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이고, 당신의 리듬이고, 당신의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어떤 옷을 고르는가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옷은 당신을 더 가볍게 할 것인가? 혹은 더 무겁게